서울의 밤은 차갑고 홍대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민재의 가슴은 텅 빈 듯했다. 그는 좁은 골목에 서서 손에 든 담배가 타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게이 때문에 가문의 수치야. 나는 아버지의 외침이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민재는 28세. 평범한 한국 남자였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빛은 그가 세상과 싸워온 흔적을 말해줬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 특히 형 지훈과의 갈등은 그를 끊임없이 옥죄었다. 지훈은 소방관. 강인하고 말수가 적은 30세의 남자였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지만 동생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왜 하필 너야? 민재야, 지훈은 한번 그렇게 중얼거린 적이 있었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러나 민재에게는 한 명의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수진. 26세의 예술가였다. 그녀는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고 언제나 민재의 곁에서 웃으며 그를 지지했다. 너는 너야. 민재. 그거면 충분해. 수진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의 낡은 건물에 있었고 민재는 그곳에서 자신을 잊을 수 있었다. 수진의 캔버스 위에서 색깔들은 자유로웠고 민재는 그곳에서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진의 작업실로 향했다.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저런 애들이 왜 저렇게 당당하지? 나는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커다란 캔버스 앞에 서 있었다. 민재야. 이거 봐. 그녀는 웃으며 그를 불렀다. 캔버스에는 서울의 밤거리가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민재가 있어 다당당히 서 있는 그의 모습. 눈빛은 강렬하고 손에는 무지개 깃발이 들려 있었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이건 나야. 그래. 너야. 세상이 뭐라 하든 넌 빛나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훈이었다. 그의 소방관 유니폼은 땀과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다. 민재야. 할 말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형의 얼굴을 보았다. 지훈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늘 내가 사람을 구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너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나 때문이라니. 형. 무슨 소리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네가 게이인 걸 밝혔을 때 난 부끄러웠어. 가족이,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볼까 두려웠지. 하지만 오늘
내가 구한 그 사람은 네가 알려준 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를 찾지 못했을 거야.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호는 계속 말했다. 민재야. 넌 내 동생이야.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해. 그 순간 작업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캔버스를 가리켰다. 봐. 민재야. 넌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어.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형의 품에 안겼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재는 알았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민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악몽 같았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특히 그의 아버지. 강철 같은 성격의 전직 군인인 태석은 민재가 게임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를 가문의 수치라 불렀다. 너 같은 아들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어. 태석의 목소리는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민재는 집을 나왔다. 그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지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수진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수진은 민재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민재야. 수진은 늘 그렇게 말했다. 한편 지호는 민재와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다. 그는 소방관으로서 매일 위험 속에서 사람들을 구했지만 동생을 구하는 법은 몰랐다. 지호는 민재가 게임을 알게 된 후 몇 년간 그와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 지훈이 민재가 속한 LGBT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사람을 구한 사건은 그의 마음을 바꿨다. 그날 밤 지훈은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재야. 내가 틀렸어. 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넌 내 동생이야. 그리고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재는 형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화상 흉터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같이 싸우자. 민재야. 세상은 바뀔 거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의 성정체성은 그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여 다 사랑하고 싸우고 꿈꾸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민재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작업실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카페에서 일할 때 손님들 사이에서 들리는 속삭임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저기 저 남자. 게이 아니야.
민재는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렸다. 그러나 민재에게는 수진과 지훈이 있었다. 수진은 민재를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민재야, 우리 전시회 열자. 너와 나. 그리고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전시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민재는 망설였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넌 이미 하고 있어.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재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고 싶었다. 홍대 거리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단순한 예술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재의 삶, 그의 투쟁, 그리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무대였다. 민재는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의 말을 듣고 캔버스 위에 색과 형태로 그것을 표현했다. 한 장의 그림은 민재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숨죽였던 순간을 담았다. 또 다른 그림은 민재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재현을 만났던 순간을 그렸다. 재현은 민재의 대학 동기였고 그와의 사랑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하지만 재현은 결국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민재를 떠났다. 재현이 떠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는 수진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난 내가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넌 잘못된 게 아니야. 민재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한편 지호는 소방서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는 소방서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상사 최 반장이었다. 최 반장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소방관으로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훈을 따로 불렀다. 지훈아, 너 동생 얘기 좀 해봐. 최 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은 당황했다. 동생이요. 민재를? 왜요? 최 반장은 미소를 지었다. 너 동생이 게이인 거. 나도 알아. 소방서에서 소문났던 적 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너 동생이 부끄러운 줄 아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지우는 말을 잃었다. 최 반장은 말을 이었다. 며칠 전 화재 현장에서 우리가 구한 사람이 너 동생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준 덕분에 살아난 거야. 그 커뮤니티가 아니었으면 우린 그 사람을 찾지 못했을 거다. 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가 속한 LGBT 커뮤니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사회의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재는 단순히 그의 동생이 아니었다. 민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지호는 민재를 찾아갔다. 그는 민재가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민재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지호는 문 앞에 서서 동생을 바라보았다. 민재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 안에는 강인함이 있었다. 민재야. 지우는 조용히 불렀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형. 여긴 웬일이야? 그냥. 너 보러 왔어.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재는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형. 우리 같이 가자. 두 형제는 카페를 나와 홍대의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걸었다. 민재는 알았다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전시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지는 밤낮으로 캔버스 앞에서 작업했고, 민재는 그녀를 도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았다. 전시회의 주제는 자유였다. 민재의 삶, 그의 투쟁,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순간들이 캔버스 위에 펼쳐졌다. 수지는 민재의 이야기를 단순히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감정을 색과 선으로 표현했다. 이 그림. 너무 과감하지 않아. 민재는 한 장의 캔버스를 보며 물었다. 그 그림은 민재와 재현이 손을 잡고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무지개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과감해야지.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세상은 내가 당당해지길 기다리고 있어. 민재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진의 말에 점점 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전시회가 열리면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볼까? 아버지는? 지우는 전시회 준비를 돕기 위해 자주 작업실에 들렀다. 그는 그림을 보며 민재의 삶을 새롭게 이해했다. 민재야. 이게 다 너야. 지우는 한 장의 그림 앞에서 멈춰 섰다. 그 그림은 민재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 난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다. 지우는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미안해. 민재야. 내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형. 지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충분해. 전시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민재는 점점 더 긴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를 갈망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전시회 전날 민재는 수진과 함께 작업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캔버스들은 완성되었고 조명은 그림들을 더욱 빛나게 했다. 수진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세상이 널 볼 거야. 그리고 넌 그들을 바꿀 거야. 민재는 웃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 아니야. 넌 이미 내 세상을 바꿨어.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렸다. 지훈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민재야. 이거 너 줄 거야. 지훈은 상자를 건넸다. 민재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무지개 깃발이 있었다. 형, 이게 뭐야? 민재는 놀라서 물었다. 네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훈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형. 전시회 당일 홍대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진의 작업실은 관객들로 북적였다. 민재는 긴장한 채로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들은 벽에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읽으며 속삭였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다. 최 반장이었다. 그는 민재를 찾아와 악수를 청했다. 민재 씨. 멋진 전시회야. 민재는 당황했다. 최 반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지훈이 얘기해줬지. 그리고 내가 여기 와야겠다고 생각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구했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최 반장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최 반장의 손을 힘껏 잡았다. 고맙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은 민재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의 그림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민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다. 지훈은 그의 곁에 있었고 수진은 그의 용기를 북돋았다. 민재는 알았다.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전시회의 성공은 민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익명의 댓글들은 민재를 비난했고 그의 성정체성을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이런 걸 왜 공개적으로 떠들어? 가족이 부끄러울 텐데. 민재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수진은 민재를 다독였다. 민재야. 세상은 원래 시끄러워. 하지만 내 목소리는 그 소음 속에서도 들릴 거야. 그녀는 민재와 함께 커뮤니티 모임을 계획했다. 민재가 속한 LGBT 커뮤니티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웠다. 민재는 커뮤니티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한 명은 현우였다. 현우는 29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민재처럼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재의 전시회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민재 씨.
당신 그림 보고 나도 나를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현우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현우와 민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홍대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현우는 민재와 달리 낙천적인 성격이었지만 그 역시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게이인 걸 알면 심장마비 올 거라며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현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영과의 사랑, 아버지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지훈과의 화해. 현우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민재야. 그 순간 민재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현우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민재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민재는 두려웠다. 또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다. 한편 지우는 소방서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민재의 전시회 이후로 동생을 더 자주 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민재가 게이인 것을 받아들였지만 아버지 태석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태석은 민재와 연락을 끊었고 지훈에게도 차갑게 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소방서에서 큰 화재 출동 명령을 받았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났다. 현장은 혼란스러웠고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다. 지훈과 그의 팀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하려 애썼다. 하지만 화염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 순간 지훈은 민재를 떠올렸다. 동생의 용기, 동생의 싸움. 민재야, 내가 널 지킬게. 지훈은 이를 악물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한 명의 생존자를 발견했고 그를 안전하게 밖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훈은 부상을 입었다. 그의 팔은 화상으로 덮였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기절했다. 민재는 병원에서 지훈을 보았다. 형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형, 제발, 깨어나.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민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괜찮아. 난 괜찮아. 민재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고마워. 늘 날 지켜줘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최 반장이었다. 그는 지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잘했어. 그리고 민재 씨, 그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너 때문에 지훈이 저 사람을 구했어. 네가 만든 커뮤니티가 아니었으면 우린 그 사람을 못 찾았을 거야.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알았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지훈의 부상은 민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병원에서 형의 곁을 지켰다.
지호는 회복 중이었지만 화상 흉터는 그의 팔에 영원히 남을 터였다. 민재는 형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 미안해. 내가 더 강했으면.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해. 내가 너 때문에 더 강해졌어. 민재는 형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는 현우와 함께 커뮤니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LGBT 인권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수지는 민재와 현우를 응원했다. 그녀는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며 민재와 현우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현대였다. 민재와 현우는 캔버스 위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민재의 아버지 태석은 여전히 민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부상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지만 민재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너 때문에 지훈이가 이렇게 됐어. 민재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왔다. 현우가 그를 따라갔다. 민재야. 너 잘못 아니야. 내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현우야. 난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 현우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넌 이미 가족이야. 나한테, 수진한테, 그리고 커뮤니티 모두한테. 민재는 현우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현우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맞섰다. 한편 지우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민재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알았다. 그는 태석을 찾아갔다. 아빠. 민재는 우리 동생이에요. 아빠가 뭐라 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태석은 고개를 돌렸다. 지훈아. 넌 이해 못해. 우리 집안이,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볼지. 세상이 뭐라 하든. 민재는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전 민재가 자랑스러워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민재와 현우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그들은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모임을 열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재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민재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그의 고등학교 동창, 은서였다. 은서는 민재의 전시회를 보고 연락을 한 것이었다. 민재야. 내 이야기 보고 나도 용기를 냈어. 나도 게이야. 민재는 놀랐다. 그는 은서와 오랜만에 만났다. 은서는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나도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고마워. 민재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현우와 손을 잡고 수진과 함께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민재의 삶은 점점 더 바빠졌다. 그는 현우와 함께 커뮤니티 활동에 몰두했고, 수진의 전시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와의 갈등이 남아 있었다. 태석은 민재와 연락을 끊었고, 지훈조차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다. 민재는 현우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현우야. 난 아빠가 날 다시 받아줄 거라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난 아빠를 사랑해. 현우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네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민재는 현우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그는 커뮤니티를 통해 젊은 LGBT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았다. 한편, 지호는 소방서로 복귀했다. 그는 민재의 활동을 지지하며 소방서 동료들에게도 민재의 이야기를 전했다. 최 반장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너 동생 정말 대단하다. 우리 소방서에서도 그런 커뮤니티 활동 도울 방법 없나? 지훈은 놀랐다. 그는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민재야. 최 반장님이 너 커뮤니티랑 같이 일하고 싶대. 소방서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 만들 때 도움 받고 싶대.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작은 커뮤니티가 소방서와 협력하다니. 꿈만 같았다. 그는 현우와 수진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소방서와 함께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교육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워크숍 준비 과정에서 민재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재현을 떠올렸다. 재현은 민재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재현은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민재를 떠났다. 민재는 그 상처를 오랫동안 안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다. 그는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다. 워크숍 당일, 서울의 한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재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저는 사랑하고, 꿈꾸고, 싸우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워크숍이 끝난 후, 민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태석이었다. 민재야. 나 좀 보자. 민재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현우와 지훈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태석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난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훈이, 그리고 내가 한 일들 보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고마워요. 태석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해. 민재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는 현우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응원했다. 아버지와의 화해는 민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현우와 함께 서울 곳곳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갔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장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수지는 민재와 현우를 위해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가족이었다. 캔버스 위에는 민재와 지훈, 그리고 태석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림 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전시회는 또 한 번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은 민재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느꼈다. 지훈은 소방서에서 민재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최 반장은 민재를 초대해 소방서에서 강연을 부탁했다. 민재 씨, 당신 이야기가 우리 소방관들에게도 힘이 될 거야. 민재는 소방서에서 강연을 했다. 그는 자신의 삶, 투쟁,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방관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강연이 끝난 후, 최 반장이 무대로 올라왔다. 민재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사람을 구했어요. 당신이 만든 커뮤니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들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숨을 구했어요.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알았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현우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은 조용히 빛났고, 서울의 야경은 그들을 감싸 안았다. 현우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넌 정말 대단해.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현우야. 우리 같이 해낸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는 사랑을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반짝였고 그는 자유를 느꼈다.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민재였 다 사랑하고 꿈꾸고 세상을 바꾸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